자, 1097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금 첫째 항과 공비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수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열 A1과 A2를 더하고 또 A2와 A3를 더하고 A3와 A4를 더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첫째 항부터 11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바로 새로운 수열이 되죠. 새로운 수열. 근데 이것을 11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 새로운 수열은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AN 수열이 있을 때, 이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 일단 자, 문자로 먼저 한번 처리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초항이 A1입니다. 두 번째 항이 A2고, 세 번째 항이 A3고, 자, 네 번째 항이 A4고, 자, 다섯 번째 항이 A5입니다. 여섯 번째 항이 A6. 자, 이렇게 있는 바로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비죠.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열을 만들려고 하나요? A1과 A2를 지금 더해서, 즉,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요 두 개를 더해서 바로 첫 번째 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A2와 A3를 더해서 바로 두 번째 항을 만들려고 하네요. 또 A3와 A4를 더해서 바로 세 번째 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다음은 A4와 A5를 만들겠네요. 그죠? 더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11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누구와 A 11번째와 A 12번째를 더해서 바로 11번째 항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바로 새로운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1, A2, A3를 우리가 공비를 이용해서 적어 본다면 이 A1을 A라고 한다면 A2는 AR이 되고 A3는 AR 제곱이 되겠죠. A4는 AR 세제곱, 또 AR 4제곱, AR 5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A와 AR을 더하니까 A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묶어보면 얘는 뭐로 묶을 수가 있나요? AR로 묶을 수가 있죠. AR로 묶을 수가 있죠. AR로 묶어버리면 얘는 바로 1 플러스 R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뭐로 묶을 수가 있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AR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A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도 바로 1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보고 조사를 해보면 이 새로운 수열은 초항이 어떻게 되나요? 초항이 바로 뭐가 된다? A의 1 플러스 R이 초항이 되고 자, 공비가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되겠죠. 바로 A 플러스 A와 1 플러스 R이 있는데 얼마가 더 곱해진 꼴이 되나요? R이 곱해져 있죠. 또 여기는 A와 1 플러스 R이라는 초항이 있는데 R 제곱이 곱해져 있죠. 따라서 공비는 뭐가 됩니까? 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수열이 바로 얘도 결론적으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알으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항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초항은 A의 1 플러스 R이니까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1이 되고 바로 1 플러스 R이 공비가 3이 되네요. 따라서 더하면 4가 되니까 1을 곱하면 자 초항은 4가 되고 공비는 여전히 계속 공비는 똑같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항수는 11이 되니까 따라서 S1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12는 자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얼-1 맞죠? 초항이 얼마예요? 4죠. 4고 자 얼의 자 한개수죠. 11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가 되죠. 따라서 2배에 3의 11제곱 마이너스 1, 즉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을 가볍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수열이 나왔을 때는요. 새로운 수열이 나왔을 때는 새롭게 만든 자, 뭐 A1 더하기 A2니까 요 새로운 수열을 뭐 그냥 BN으로 표현할까요? 이 새로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합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등차가 되는지 등비가 되는지 뭐 등차와 등비일 때는 합공식을 쓰면 되겠지만 새로운 수열이 특별한 일반항일 때, 등차와 등비가 아닐 때는 또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합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새로운 수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죠.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는 거,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자, AN 수열이 있습니다. AN 수열이 A1, A1, A2, A3, A4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만약에 무슨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면 자, 첫 번째 모든 항을 만약에 몇 제곱을 똑같이 뭐 제곱이면 제곱, 세제곱이면 세제곱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 되고 등비 수열이 되고 두 번째는 A1과 A2를 곱해서 첫 번째 항, 또 A2와 A3를 곱해서 두 번째 항, A3와 A4를 곱해서 세 번째 항, 즉 두 개씩 곱해서 항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등비 수열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열을 각각 역수를 취하잖아요. A1분의 1, 또 A2분의 1, 또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얘 또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왜 등비 수열이 되는지를 한번 잘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첫 장은 다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되는데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한 대로 여러분들 적용해 보면 한번 다시 적용해 볼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초항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 A1, A2, A3, A4를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얘는 A고 얘는 AR이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고 얘는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걸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A1의 만약에 N제곱이니까 얘는 A의 N제곱이 되고 두 번째는 A2의 N제곱이니까 바로 얘는 A의 N제곱은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세 번째는 A3의 N제곱, 요게 N제곱이니까 바로 A의 N제곱에 R의 요 제곱의 N제곱이니까 바로 2N제곱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나가겠죠. 자, 요걸 해보면 바로 요 놈은 초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초항이 바로 A의 N제곱이 되고 자, 공비는 바로 뭐가 됩니까? 공비는 바로 R의 N제곱을 계속 곱하는 꼴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요 두 개를 곱하라 했죠. 곱해버리면 A 제곱의 R이 되겠네요.
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 제곱의 r의 세제곱이 되겠죠. a 제곱의 r의 세제곱이 되네요. 자, 요 두 개를 곱하면 a 제곱의 r의 5제곱이 되네요. a 제곱의 r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초항은 뭐가 됩니까? 얘의 초항은 바로 첫 번째에 있는 a 제곱 r이 되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야에서 야를 변형하는 거 보면 r 제곱이 커졌죠. 또 r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는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역수를 취해버리면 첫 번째는 a분의 1, 두 번째는 ar분의 1이 되고 세 번째는 ar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세 번째로 만들면 초항은 뭐가 된다? 초항은 바로 a분의 1이 될 것이고 공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여기서 ar분의 1이 되려면 r분의 1을 계속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는 r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한 가지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걸 지워볼게요. 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 등비 수열에서는 이 두 개의 등비 수열이 있을 때 이 등비 수열의 바로 합, 그다음 합, 차, 실수배, 또 곱, 또 나눗셈을 했을 때, 자, 이 두 개의 등비수열은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등차에서도 정리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등비수열 AN이 바로 A1 곱하기 R의 n-1제곱입니다. 자, 됐나요? 또 두 번째는 BN은 바로 B1 곱하기, 자, 공비가 있는데 공비를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얘는 공비가 R1이고 얘는 공비를 R2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n-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초항은 원을 다 생략합시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을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합을 한번 해볼까요? 합. 자, AN과 BN을 한번 더해보세요. 자, 더해보면 얘는 지금 미수가, 이 지수 형태에서 미수가 같지는 않죠. 미수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얘는 더해봤자 얘는 등비수열이 된다, 안 된다? 바로 그냥 더하는 꼴이 이게 지금 미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등비가 된다, 안 된다? 등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얘를 빼버리면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도 이 공비 처리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등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나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하면 등차가 된다고 했죠. 우리 정리했는 거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공비가 같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공비가 같으면요. 공비가 같아버리면 달라집니다. 이 공비가 같으면 둘 다 이걸 R1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AR 원으로 하면 되겠죠. 모두 다 원으로 공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n-1이고 플러스 b에 얘도 공비가 같다고 했으니까 r1에 n-1을 해버리면 얘는 r1에 n-1이 공통으로 묶여지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에 r1에 n-1이 되어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등비 수열이 되겠죠. 자, 공비가 같은 두 등비 수열을 더하면 등비 수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비가 다를 때는 등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자, 등비가 아니고 뭐가 같을 때 공비가 같을 때 공비가 뭐 할 때 같을 때는 뭐가 된다? 공비가 같을 때는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등차 수열은 여러분들 무조건 합이나 차에서는 바로 등차가 되었죠. 그러나 등비 수열은 일반적으로는 등비가 안 되지만 바로 공비가 같을 때는 뭐가 된다? 등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빼기면 똑같이 빼버리고 그죠? 빼버리고 여기를 빼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총항은 누구예요? 총항은 바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총항이죠. n에 1을 넣으면 이게 1이 되니까 총항은 여기서 총항은 뭐가 된다? 총항은 바로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총항이 되고 공비는 여전히 뭐가 R1이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실수배입니다. 실수배. 자, 그러면 이 AN 수열을 만약에 K배로 실수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K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KA R1의 N-1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초항은 뭐가 됩니까? 초항은 L에 1 넣으면 0제곱이니까 1이죠. 따라서 초항은 KA가 되는 거고, 그죠? 자,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바로 마찬가지로 N에 대한 미수니까 R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배를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 2, 4, 8, 16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을 각각 K배, 즉 곱하기 3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3을 해버리면 3이 되고 얘는 각각의 항을 3배 해버리면 12, 24, 다음에는 48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얘도 공비가 얼마 됩니까? 2가 된다는 게 보입니까? 저 실수배를 해도 공비는 절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누구만 바뀝니까? 초항만 바뀌죠. 그죠? 초항은 바뀌지만 맞죠? 공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번인데 자, 이번에는 두 수열을 한번 곱해봅시다. 두 수열을 곱해봅시다. 두 수열을 곱해버리면 보세요. 모두 다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A, B를 먼저 곱해버리고 여기 공비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R1, R2를 곱한 거에 n-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전체,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자체를 곱하면 되니까, 그죠? 곱하면 되니까 바로 A 곱하기 B는 먼저 적어주고 자, R1과 R2를 곱한 거에 전체의 n-1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의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얘의 초항은 n에 1을 넣으면 제로니까 R1 곱하기 R2의 0제곱은 1이죠. 따라서 초항은 AB가 되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는 n에 대한 미수니까 바로 R1 곱하기 R2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같은 등비수열을 곱해버리면 등비가 되는데 자, 공비가 어떻게 된다? 바로 공비도 바로 뭐야? 같은 것을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자, 네 번째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n분의 an으로 해볼게요. an 나누기 bn을 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AR1의 n-1제곱이 되고 여기는 BR2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도 지수가 같기 때문에 이 표현을 B분의 A에 바로 R2분의 R1의 전체 n-1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초항은 어떻게 된다? 바로 n에 1을 넣으면 되네요. 1을 넣으면 제로니까 R2분의 R1의 제로 제곱은 1이 되니까 바로 초항은 B분의 A가 되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된다? 공비는 바로 n에 대한 미수기 때문에 공비도 R2분의 R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하면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뭐하면 곱하면 등비가 된다는 거죠. 등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합과 차는 일반적으로 된다고 안 했고 공비가 같을 때는 된다고 했죠. 근데 등차수열은 어땠어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면 등차가 되었죠. 등비는 두 수열을 곱하거나 뭐 하면 나누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등비가 된다는 거. 그때 공비는 어떻게 된다? 곱하면 공비끼리 곱한 게 공비가 되고 나누면 공비끼리 나눈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도 하나 여러분들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꼭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1098번입니다. 1098번.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AN이 있네요. 근데 이 AN에 대하여 수열 B에는 B에는 3의 AN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AN을 찾아봐야 되겠죠. AN은 등차니까 공차가 2면 2N이 되고 첫째 항이 1이면 1을 넣었을 때 1을 나오게 하려면 여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았습니까? 바로 AN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BN은 뭐가 되는 거예요? BN은 바로 3의 AN 제곱이 되니까 3의 2N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 n이 지수꼴에 있으니까 지수 형태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에 대한 1차식은 무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이 되고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고 n이 지수 형태에 있을 때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이게 등비수열이니까 B1부터 B10까지 뭘 구했는 거예요? S10을 구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보고 먼저 우리는 초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공비를 알아야 되고 바로 또 항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죠. BN 수열을 찾아서 요걸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초항은 n의 자리에다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1은 1이니까 초항은 3입니다. 공비는 조심할 거 3이 아니고 항상 n에 대한 미수이기 때문에 공비는 3의 제곱, 즉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네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9가 되고 한개수는 여러분들 그냥 10개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S10은 어떻게 되겠나요? 자, 공비가 얼마죠? 9니까 얼-1에 초항 3에다가 얼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분모는 8이 되겠습니다. 8이 되고 자, 분자를 보니까 여기 3의 p제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얘를 3의 자, 9의 10제곱은 3의 제곱의 10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20제곱이 되겠죠. 지수법칙. 따라서 3의 20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을 이 식과 똑같게 만들려면 자, 3을 가지고 분배 법칙을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곱하면 자, 미수가 똑같기 때문에 1제곱과 20제곱이니까 21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뒷부분은 분배 법칙하면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이 식과 비교한다면 바로 여기서 찾는 것이 P를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P 값은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1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해내면 되겠어요. 자, 1099번입니다. 자, 수열 2 플러스 2분의 1이 초항이고 4 플러스 4분의 1이 바로 두 번째야. 6 플러스 8분의 1이 세 번째, 8 플러스 16분의 1이 네 번째, 10 플러스 32분의 1이 다섯 번째 항입니다. 근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걸 적을 때, 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2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얘랑 플러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4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자, 세 번째는 6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는 자, 8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1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 몇 번째? 10번째 항까지를 더해달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자체를 더해버리면 여러분들 잘 눈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잘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연수 부분은요. 요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끼리만 딱 생각을 해본다면 2, 4, 6, 8로 바로 2의 배수가 되어서 즉 등차 수열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분수 형태만 본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 되죠. 그죠? 따라서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이 보입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 부분끼리 더하고 분수 부분은 분수 부분끼리 더해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적어준다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몇 개를 더해야 되나요? 제 10항까지니까 10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짝수잖아요. 2, 4, 6, 8이니까 바로 10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 자, 이 분수 형태는 잘 보시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1이고 다음이 16분의 1이니까 바로 이 분모만 보면 2의 거듭제곱이 되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 되니까 바로 10번째는 2의 10제곱이니까 바로 1024가 되겠죠. 따라서 아마도 10번째는 바로 102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기에서 10번째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 있는 20 플러스 바로 102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자연수는 자연수 부분, 자, 그리고 분수는 분수 부분끼리 나누어서 더해도 상관없죠. 모두 다 더셈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죠.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초항과 말항을 하니까 2분의 항수는 10개죠. 10개에 초항 2에다가 말항 20을 더해줘도 되고 말항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2분의 항계수의 2a 플러스 n-1d 공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가 됩니다. 자, 다음은 뭐가 됩니까? 다음은 바로 요 놈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2분의 1. 자, 공비도 얼마입니까? 공비도 2분의 1이겠죠? 2분의 1씩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또 항의 수는,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바로 10개가 되겠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에 초항이 2분의 1이고요. 바로 여기는 1-2분의 1에 몇 제곱이 된다? 항계수 10개니까 10제곱이 되겠죠. 요 식을 계산해 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22죠. 얘가 22가 되니까 2와 약분해버리면 11이 되죠. 따라서 11과 10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110이 되겠고요. 플러스 분모가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2분의 1과 약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남는 것은 여기 뭐 남나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바로 10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더하면 110, 자, 111이 되겠죠. 100 플러스 1이니까 11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바로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 2분의 1의 10제곱은 2의 10제곱분의 1로 표현해도 되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수 부분은 자연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으로, 또 분수 부분은 분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00번입니다. 1100번. 자, 선생님이 이 수열의 합은 우리가 아마도 시그마에서 선생님이 시그마 여러 가지 합의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열의 합 파트에서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이게 바로 일명 선생님이 말한 바로 은하철도 9구죠. 은하철도 9구. 구자가 많아서 선생님이 혼자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이 수열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우리가 하나 은하철도 9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 9를 뭐로 보느냐면 10-1로 보는 거죠. 그럼 99는 뭐로 보느냐?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999는 뭐로 보느냐?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1000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럼 9999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10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가 10의 1제곱, 두 번째가 2제곱, 세 번째가 3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00억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 1099번처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듭제곱 형태로 10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해서 10의 10제곱까지 더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꼴이 됩니까? 10개 있는 꼴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10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얼마를 10을 빼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이 수열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게 보입니까? 맞나요? 그럼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은 10이죠. 자, 공비는 얼마입니까? 공비도 10씩 곱해주면 되겠죠? 10이 되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항의 개수도 몇 개가 된다? 10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뭘 이용한다? 등비수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자, 공비가 10이니까 얼-1에 초항도 10이죠? 10에, 자, 10의 한개수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9잖아요. 그죠? 9가 되니까
9분의 10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와 똑같은 형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데, 자, 어떻게 정리하면 이런 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요 마이너스 10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이너스 10이 없어질까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10과 10이 똑같으니까, 그죠? 10과 10이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9분의 10으로 묶을까요? 아니죠. 9분의 10으로 묶어볼까요? 9분의 10? 맞나요? 아니죠. 그냥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해도 이쪽이 바로 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9분의 10 때문에 계산을 하다 보면, 자, 이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9분의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전개를 해볼까요? 그냥 바로 안 되면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전개를 해버리면 얘는 9분의 전개를 해버리면 10 곱하기 10의 10제곱이니까 얘는 10의 11제곱이 됩니까? 맞나요? 10의 11제곱이 되죠. 맞아요? 10의 1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분의 10과 여기가 10이니까 얘가 얼마 되겠습니까? 9분의 90이 되죠. 이렇게 9분의 90.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9분의 10의 11제곱에서 얘는 9분의 얼마가 됩니까? 9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0이나 마이너스 100이 되죠. 100은 바로 10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로 묶으면 됩니까? 9분의 10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10의 11제곱이 돼야 되니까 바로 10의 바로 9제곱이 되면 되고, 얘는 다 묶여졌으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로 9분의 100이 되어서 바로 10의 9제곱 마이너스 1,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9분의 얘는 10의 얘가 바로 10의 11제곱이니까 그죠? 자, 아니면 여기서 9로 통분해 보세요. 통분하면 바로 얘가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바로 9분의 10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0의 9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은하철도 9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은하철도 2가 나와버리면 이 2가 나와버리면 형태는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9로 만들어주면 돼요. 요 놈을 9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방금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각각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얼마를? 이거를 각각을 더하는데 이걸 9로 99로 999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바로 9분의 2를 곱해버리면 어떻습니까? 9가 약분되면서 2가 되죠. 9가 약분되면 11이 되니까 22가 되죠. 9가 약분되면 111이 되니까 222가 된다는 것이 보입니까? 따라서 얘는 요거를 만약에 10개를 더했다면 여기가 9분의 100에 바로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앞에 부분에 다시 뭐가 하나 더 곱해지면 된다? 부분에 2가 하나 더 곱해지면 되겠죠. 되겠나요? 따라서 81분의 200이 되고
여기는 10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 33, 333이면 9로 만들고 9분의 3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은하철도 9도 한번 잘 해보기 바랍니다. 자, 1101번입니다. 자, 이 1101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 또 몇 가지를 정리하고 한 가지만 정리하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합공식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합공식은 다 아는데 우리가 SN과 S2N과 자, S3N까지만 해봅시다. 요거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SN이라는 것은 뭐죠? SN은 자, 1-R로 해도 되고 R-1로 해도 똑같으니까 자, SN은 어떻게 됩니까? SN은 자, R-1로 해볼게요. R-1에 초항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S2에는 어떻게 될까요? S2에는 한번 봅시다. S2에는 자, 공비는 똑같이 바로 뭡니까? 어로 똑같겠죠. 얘는 초항부터 2n 한까지 합이니까 그죠? 얼 마이너스 1에 초항은 a가 되고 여기가 얼에 요게 바로 2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한 개수가 2n이니까 2n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 부분 있죠. 자, 여기 적을게요. R의 2n 제곱이라는 것은 2n 제곱 마이너스 1은 바로 Rn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2n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인데 요 1을 제곱으로 본다면 바로 얘가 바로 합차가 보입니까? 앞에 게 요거가 되고 뒤에 게 요게 되겠죠. 그럼 얘는 한 번은 뭐하고 더해주고 한 번은 뭐한다?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R-1에 A의 요 자체가 여기 다잖아요. 그죠? 단데 먼저 선생님이 요 Rn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R의 N제곱 마이너스 요 뒷부분부터 적어 볼게요. 그러면 A에 여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요건데 곱하기를 옆으로 살짝 내려 주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바로 SN이 되죠. SN. 요 부분이 SN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S2에는 그죠? 바로 SN에다가 곱하기 뭐 얼의 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SN과 SEN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SN과 SEN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SN은 우리가 합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SN과 SEN의 관계는 바로 SN에다가 공비의 n제곱 플러스 1만큼 곱해주면 결과값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S3N을 한번 해봅시다. S3N. 자, 그러면 3N까지 합이 되는 거죠. 3N까지의 합. 자, 그러면 똑같이 공비 마이너스 1, 얼 마이너스 1에 초항에 자, 얼의 한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되죠? 3N 제곱개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이번에는 자, R 세제곱에 n-1을 한번 보면 요 자체를 잠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얼의 3n 제곱은
n제곱의 얼마? 세제곱으로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은 1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앞에 게 요게 되고 뒤에 게 요게 되겠죠. 그럼 얘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형태의 인수분해 꼴이겠죠. 그럼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되었죠? 3자 띠버려야 맞습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은 b 제곱이죠. 그리고 곱해서 부호반대니까 플러스 ab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rn제곱 마이너스 1에 3자를 띠버렸죠. 자, 앞에 거 제곱하면 rn제곱을 제곱하면 2n제곱이 되겠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rn제곱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rn제곱이니까 부호 바꾸면 rn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다시 볼까요? 바로 쓸 때 자, r-1에 a에 요 자체를 적어주면 되는데 요게 바로 요 자체니까 rn 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적고 요 부분을 떨어뜨리면 바로 여기가 r의 2n 제곱 플러스 r의 n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죠? 바로 SN이 되죠. SN. 얘가 바로 SN이 되니까 바로 S3에는 바로 SN에다가 곱하기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과 S2N과 SM, S3N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요 SN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가지를 또 하나 더 알아두시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2n일 때는 r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고 3n일 때는 r의 2n제곱, r의 n제곱 하나씩 낮아지죠.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니면 일반적으로 식을 다 적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등비수열에서 첫 장부터 5항까지 합이 10입니다. 그럼 얘가 바로 S5가 얼마다? 10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은 30이니까 바로 S10이 얼마가 됩니까? 3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때 이 수열의 첫 장부터 15항, 저 S15를 구해달라는 말이겠죠. 15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얘와 비교를 해본다면 얘가 n이 바로 5잖아요. n이 5니까 얘는 바로 2n이죠.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얘는 15는 바로 뭡니까? 3 곱하기 5가 되니까 얘가 바로 3n이 되는 거예요. 3n.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S15는 S5에다가 그죠? 공비의 얼마? 바로 2n 제곱이죠. n이 오니까 바로 2n은 10이 되겠네요. 그리고 r의 n 제곱이고 플러스 1. 요 세 번째 요식이 되겠죠. 공비의 2n, n이 지금 얼마입니까? 요게 바로 지금 n이죠. n이 바로 5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3n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r의 바로 n의 바로 r의 2n 제곱이니까 5니까 10이 되고 r의 n 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 됩니까? 얘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S5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세 개만 찾아버리면 끝나겠죠. 자, 이걸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2n이니까 2n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2n은 바로 SN에다가 바로 R의 5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N이 얼마이죠?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30이 되려면
얼의 5제곱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얼의 5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R 5제곱이 잖아요. R 5제곱이면 R의 10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제곱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되므로 R의 10제곱은 4가 되고 R의 5제곱은 2가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 2배, 요거 2배 되는 거죠. 요거에서 이제 요 값을 구했으면 요거를 제곱해 주면 되겠죠. 제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 곱하기 4, 2, 1을 더하면 얼마 되죠? 7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봐도 원리는 똑같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반드시 알아놓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1102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라 했죠. 자, 먼저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체크해 놓고 등비수열에 대하여 첫 장부터 4항까지 합이 45니까 바로 S4가 얼마다? 45가 되겠네요. 45. 그리고 첫 장부터 8항까지가 765니까 S8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765가 되죠. 자, 이럴 때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8이 뭡니까? S8이. S8이 S4와의 관계를 본다면 얘가 바로 무엇이면 얘가 바로 N이면 얘는 바로 8은 바로 2N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765라는 것은 S4 곱하기 자 2N이니까 공비의 N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됩니까? 765가 되고 S4는 45가 되겠죠. 곱하기 자, 공비는 지금 구해줘야 되죠. 공비 어뢰 자, n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n이 4가 되니까 r에 4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얼의 4제곱 플러스 1은 바로 45로 나눠주면 765를 4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9로 약분하면 9, 45. 자, 9, 8이 72죠. 72면 45가 남으니까 85가 되고 5로 약분하면 5, 1은 5, 35니까 5, 7이 35가 되겠죠. R 4제곱 더하기 1이 17이니까 따라서 R 4제곱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R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공비가 양수죠. 자, 짝수 차면 R은 두 개의 값 2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오지만 공비가 뭐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의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찾았습니다. 공비를 찾았는데 물어보는 것은 A3을 묻잖아요. A3. 그럼 초항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초항을 찾아보면 A3은 바로 A 얼의 제곱이니까 초항만 알면 충분히 찾아내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합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공비가 2니까 얼 마이너스 2에 초항이 A고 2에 자, 항수가 4개니까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분모가 1이죠. 분모가 1이고 얘는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6에서 1을 빼면 15가 되어서 15A가 되고 그 15A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45가 되므로 바로 A는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초항이 3이니까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죠. 그러면 2의 제곱이 되어서 4, 3, 1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배 차이가 날 때는 바로 이 공식을 Rn제곱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03번입니다. 1103번. 자, 1103번은 보세요. 자, 공비가 또 뭐가 되죠? 양수인 등비수인인데 A1에서 A6까지 더하는 거. 그럼 얘를 뭐로? S6으로 표현하면 되죠. 요게 26입니다. 그리고 A7에서 A12까지가 나오는데 연결고리가 되겠죠. 6하고 7이 연결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 전체는 A1에서 A12니까 바로 S12라고 보고 26과 702를 더하면 되겠죠. 26과 702를 더하면 728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어때요? 여기가 바로 6이 바로 무엇이면 n이면 얘는 바로 2n이 되겠죠. 따라서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됩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S6에다가 바로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공비의 6제곱 플러스 1 R의 n제곱이니까 n이 6이니까 R의 6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728은 바로 S6이 26이잖아요. 곱하기 R 6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R의 6제곱 플러스 1을 바로 728을 뭐로 나누면 되겠다? 26으로 나누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2 곱하기 13이니까 2로 먼저 약분하면 13이 되고 얘는 2로 약분하면 2, 3은 6, 2, 6, 12 바로 2, 4, 8이 되겠네요. 그럼 13으로 약분이 되나요? 13으로 약분을 해봅시다. 그 말은 364 나누기 13을 해보세요. 자, 2번 더 가면 얼마 되죠? 바로 26이 되겠죠. 자, 그럼 104가 됩니까? 자, 그러면 8번 해버리면 3, 8이 24니까 104가 되겠죠. 따라서 2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어의 6제곱은 얼마? 1을 이항하면 27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의 6제곱이 27입니다. 자, 27은 여러분들 3의 몇 제곱이죠? 3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R의 6제곱은 R의 바로 제곱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6제곱이 되고 3의 세제곱이 되니까 그러므로 R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겠죠. 얘는 바로 홀수차이기 때문에 실수가 하나만 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R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바로 공비가 양수니까 바로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104번입니다. 자, 1104번은 자, 공비가 뭐라고요? 공비가 양수인데 1부터 AN까지는 20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S 얼마가 됩니까? N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n 플러스 1부터 3n까지가 180이니까 여기 an 다음부터 요 앞에 있는 2n까지 비어 있죠. 그게 지금 바로 뭡니까? 얘죠. 요 n 플러스 1에서 2n까지니까.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A1 있고 A2가 있고 그죠? A3가 있을 때 여기가 A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an 다음이 an 플러스 1이 되고 또 an 플러스 2가 되면서 해서 여기 쭉 가다 보면 a2n이 되겠죠. 2n. 2n이 되겠죠. 또 a2n 플러스 1, a2n 플러스 2가 되고 쭉 가다 보면 얘가 a3n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an까지가 지금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그리고 2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요 3n까지가 지금 얼마다? 180이죠. 180. 자, 그러면 내한테 묻는 것은 여기 an 플러스 1에서 a2n까지 요 값을 지금 묻는 거죠. 요 값. 자, 앞에 문제는 요 두 개가 줬을 때 요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이 양쪽 두 개를 주고 요걸 묻잖아요. 그럼 이 합을 지금 모르니까 이 합을 여러분들 x로 두고 x를 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식을 적어 본다면 SN이 얼마예요? 20이잖아요. 그러면 S2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S2에는 얘와 얘를 더한 2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리고 S3에는 어떻게 됩니까? S3에는 이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바로 200 플러스 X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또 이 식은 뭐와 똑같다고요? 이 식은 바로 SN에다가 곱하기 바로 RN제곱 플러스 1과 똑같고 얘는 SN 곱하기 바로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물론 여기 SN과 SN은 어때요? SN과 SN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x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맞죠? 이 식 자체를 처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그래서 앞에 그 두 개가 나오고 마지막 그 3회까지를 이용해서 그걸 적용하면 조금 편한데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여기는 지수가 있고 여기는 일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풀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비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게 좋으냐면 이 원리대로 푸는 것보다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있고 자, 총총총 해서 여기가 AN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A2N 플러스 1 더하기 A2N 플러스 2 더하기 A2N 플러스 3을 해서 어디까지죠? 바로 A3N까지잖아요. 이게 바로 180이죠. 180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 잘 보면 요게 한개수가 몇 개입니까? N개죠. 그럼 얘는 몇 개예요? 얘도 N개예요. 이해됩니까? 합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와 얘를 비교한다면 요 A1과 A2N 플러스 1을 본다면 이 A의 2N 플러스 1은 AR에 바로 요 항번에서 1을 빼니까 2N 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우리 AN 제곱은 A 곱하기 R에 여기 M보다 하나 작은 걸 빼줘야 되겠죠. 여기 일반항이잖아요. 따라서 2n 플러스 1은 바로 AR에 2n 플러스 1에서 하나를 빼주니까 결론적으로 2n 제곱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커지려면 바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됩니까? R에 2n 제곱을 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도 바로 몇 개입니까? 요 항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2n 제곱을 한다는 말은 얘도 2n 제곱을 곱하고 얘도 2n 제곱을 곱하고 얘도 2n 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말이겠죠. 말대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잘 보세요. 자, 이 식은요. 이 식은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AN까지를 다 더하는데 각각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 R에 2N 제곱을 곱한 것이 180이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각각이 요게 2n 제곱배, 2n 제곱배, 2n 제곱배가 되니까 이 더한 것을 모두 다 2n 제곱배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요 앞부분이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요게 얼마? 20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R의 2n 제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R의 n제곱의 바로 제곱이 바로 3의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R의 n제곱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기 때문에 얘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되겠나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3이 돼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여기가 또 R이 음수가 돼야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자 공비가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3이 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2n 제곱배가 되니까 2n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이 앞에 부분에다가 모두 다 2n R의 2n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죠? AN까지죠. 요게 20인데 자, 여기까지는 끊어내시고 여기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끊어내세요. 끊어내시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니까 얘를 아래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의 m 플러스 1 플러스 A의 m 플러스 2 플러스 A의 m 플러스 3을 해서 언제까지죠? A의 2n 제곱 요걸 구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 원리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가 커지려면 요 식은 보세요. 얘는 바로 A의 m 플러스 1은 바로 초항에다가 공비에 R에 요거 m 플러스 1에다가 m 플러스 1에다가 1을 빼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몇 제곱? R의 n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되려면 곱하기 R의 n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2에서 A의 n 플러스 2까지도 R의 n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와 똑같이 요 식은 어떻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해서 언제까지? A n제곱까지를 다 더하고 모두 다 R의 n제곱만 곱해주면 얘가 되겠네요. 요 원리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이 얼마입니까? 20이 되죠. 20이 되고 R의 n제곱은 여기서 3을 찾았잖아요. 이걸 3을 찾았으니까 얼마가 된다?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의미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하면서 개수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죠. 동일할 때는 얘와 얘의 관계는 바로 2n 제곱배를 해야 되고 각각이 모두 다 몇 배죠? 2n 제곱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숫자에서 2n 제곱, 아래 2n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얘와 얘 사이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R의 n제곱배 해주면 바로 다음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전체 합에서 R의 n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거. 요 개념도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니 여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런 관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복습해 두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